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책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었어요. 제가 뭐 광고료를 받는다든지 제작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유료 광고는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의 판단을 믿고 그냥 안심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책의 제목은 마지막 몰입이에요. 마지막 몰입. 이 책의 저자께서 2번의 사고로 뇌손상을 입으셨어요. 뇌손상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뇌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현재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브레인 코치예요, 브레인 코치.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요즘 유명한 우리 화성 사나이,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께서도 다 이 책을 진짜 강추하고 추천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법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두 번째 책도 이제 전반적인 어떤 지식 습득법에 관한 걸로 책을 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공부법의 전반적인 흐름이 뭔지 아세요? 일본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각이나 발상의 전환, 이런 체계의 어떤 다시 재조정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공부법적으로는 이 어떤 일본, 우리나라, 미국을 비교하면 가장 처지는 좀 축에 속하는데 오늘 제가 레벨을 좀 올려놓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공부법들, 서양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거시적인 관점을 좀 얻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책은 각설하고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반적 요약을 한번 해봤거든요. 총 책이 이렇게 4가지 파트예요. 뇌를 다친 소년이 어떤 식으로 브레인 코치가 됐는지 전반적인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의 첫 번째로 낡은 나의 마인드, 이거를 리셋을 해야 된다. 이 사고를 바꿔야만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걸 좀 제시를 해주고 있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몰입 좋아하시죠?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식으로 몰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로 잠재력을 터뜨려서 여기서 언리미팅이라고 하는데 나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어떤 방법이 뭐가 되는지,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공부는 머리야, 지식이라는 건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져라고 하시는 어떤 고정관념에 휩싸여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 뇌를 다친 소녀에서 브레인 코치. 원래 실질적인 내용은 왜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자기를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냐는 게 제목인데 저는 이제 요약을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책의 목차는 살짝 다를 거예요. 일단 여기 이게 나와 있어요. 이 분이 이름이 짐 퀵이라는 분인데 이제 마인드셋과 동기, 방법, 이 3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혁신, 변화, 초월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다. 기존의 나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3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뒀어요. 이 3개가 합쳐졌을 때 바로 어떤 변화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무엇? 내 자신에 대한 것.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일단 인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 왜라는 건 뭐냐면은, 동기라는 거는 내가 근데 왜 변화를 해야 되지? 왜 현재에 대해서 왜 초월을 해야 되지? 왜 발전하고 왜 성장해야 되지라는 데 대한 물음이 왜예요. 바로 동기부여예요. 세 번째가 방법. 구체적으로 내가 방법을 알아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어떤 서양에서의 논의들 같은 것들을 좀 잘 종합해서 이분이 좀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이 그림이 방금 화면에 보시는 리미트리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리미트리스 모델이 이렇게 3가지 동그라미 합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영감, 그 다음에 관념, 실행 3가지가 합쳐졌을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현재 세상과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관념,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용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언리미팅이 된다.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나는 왜 지금 한계에서 잘 초월을 못할까? 이 부분은 되게 재밌는 게 구글의 메이크 타임하고 비슷한 말이긴 하고 있어요. 메이크 타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피니티 풀이라는 게 나와요. 무한의 수영장.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수영장. 그것과 똑같은 게 이분은 디지털 빌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런하면 악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알고 있는 타노스라든지 이런 게 악당인데 나의 발전을 저해하는 디지털 세상의 빌런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멀티태스킹. 여러분들 보시면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일들 하시죠. 어떤 순간 카톡 오면 카톡 하려면 띡띡 하면서 바로 확인해보고 메일도 한번 눌러보고 유튜브도 눌러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몰입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지털 아웃소싱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고 사고하면 해치울 수 있는 일들을 너무 쉽게 다른 디지털 기기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이 다 이런 도구에 해당하죠. 내가 어떤 구체적으로 책을 읽고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상으로 모든 지식을 확인하고 내 것이 됐다는 착각을 즐기는 어떤 그런 경향을 좀 꼬집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좀 뚫고 나가는 바로 가장 본질적인 어떤 동력이 되는 게 뭐다? 바로 이 해내겠다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해내겠다는 욕망 어디서부터 나오냐?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뇌 가소성이 뭐냐면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면서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면서 이 점점점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뇌 가소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한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수리를 뭘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렇게 뭐 선박에 대한 사례였는데 어디 선박에서 이게 배가 바다에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책을 읽은 지 좀 돼서. 근데 이게 전문가를 불렀던 이 사람이 나사 하나를 딱 쪼고 끝냈어요. 그럼 나사 하나 쪼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여러분 들 것 같으세요? 나사 하나를 쪼는데 드는 비용은 $1 정도 들겠죠. 근데 이 사람 청구를 얼마인지 아세요? $10,000를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CEO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왜 $10,000야? 너 상세 내역 한번 적어봐 그랬더니 상세 내역 2개를 적었어요. 뭐라고 적을게요? 첫째, 나사가 조여져야 될 부분을 찾는 데 드는 비용 $9,599. 조이는 데 드는 비용 $1. 당신의 말이 맞지만 나는 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인식하고 이걸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많이 쓴 것이다.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머리를 띵 두드리는 게 있지 않나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타고난 것들, 이런 것들, 주어진 것들에 너무 좀 복속되는 경향이 있죠. 나 머리가 안 좋나 봐. 또 이분처럼 뇌가 손상됐어. 사고가 잘 안 돼. 이거를 현재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한 뇌 가소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보이시죠? 뇌는 초능력 발전소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내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깔아서 업데이트할 수 있냐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어떤 하드웨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나의 초인적인 언리미팅을 해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다. 심지어 뇌가 손상된 분도 이렇게 사고를 결론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이니까 뇌가 정상적인 분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이런 희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소개를 더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 동기부여는 됐어. 나의 머리는 엄청난 초능력 발전소. 여기까지 왔으면은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좀 넓게 제시하는 의견이 일단 초두 효과, 최신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뽀모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초입에 기억한 것들, 요거를 기억을 잘하고 그 다음 최신 마지막에 봤던 것들이 기억을 잘한다. 그러면은 성장 곡선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죠. 처음 봤던 거 기억이 잘 나. 이렇게 그려져. 처음에 봤던 기억 잘 나다가 점점점 기억 못하다 마지막 거 기억 잘 난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선생님 말씀 잘 듣다가 해주다 갑자기 마지막에 조금 기억나죠. 선생님 이상 끝내겠습니다만 딱 기억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다? 최신 효과. 그 다음에 처음에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 이게 초도 효과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거 줄여가지고 딱딱딱 공부하는 게 뭐였죠? 바로 이탈리아 사람이 개발한 토마토 방법, 즉 뽀모도르 방법이에요. 뽀모도르가 토마토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뽀모도르 기법이 여기서도 한번 소개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 그 원리를 되게 잘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습법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문이라든지 자료를 진짜 방대하게 잘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의미가 있지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번 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뇌를 다친 소년이 브레인 코치가 되는 방법은 어떤 마인드셋과 동기 방법에 있었다. 그걸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낡은 마인드를 리셋하라. 이 부분 이제 두 번째 책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게 마인드셋에 대한 거죠. 마인드셋. 어떤 편견을 나는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겪는 문제점이 바로 제한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신념.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근데 여기서는 제한적 신념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아인슈타인의 말, 화면에 보이는 요거를 제가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재밌는데 물고기 보고 나무를 오르라고 하면은 물고기는 나무를 못 오를 거야. 걔는 나무를 오르는 능력에 있어서는 바보다. 그렇지만 물에서 헤엄치는 능력은 걔가 천재다. 모든 사람에 따라서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뭔가 와닿는 게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게 뭐야? 그럼 나는 나무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물에서 헤엄치는 능력을 잘한다면 그거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머리가 안 좋아 할 수 있다.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자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조금 재수없이 진짜 머리 좋은데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잠재력을 가두는 스스로에게 하는 7가지 거짓말이 있대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편견. 우리가 7가지 편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인드셋을 못 바꾼다. 리셋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가 지능이 타고나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능이라는 건 결국에 학습 능력과 관련이 된 건데 우리가 좋은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거, 이 책이 그다음에 이 짐 퀵이라는 분의 저자의 인생에서 좀 증명해주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은 평생 뇌의 10%만 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큰 편견이라는 거예요. 뇌를 풀 가동하는 법이 존재를 한다. 이분은 심지어 뇌에 손상을 입은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인 강사가 되고 뇌를 쓰는 법을 말하는 건 나는 뇌를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이걸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배우시면 좋겠고, 물론 제 공부법 영상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게 뭘 위한 것이다? 나의 뇌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성해서 100% 쓸 수 있게 하는, 120%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 실수는 곧 실패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중고등학교 수험생분들이 특히 굉장히 많이 가진 사고죠.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뭐 수능 한 번 망하면 인생이 망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수, 삼수, 사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어요. 만약에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분은 어릴 때 사고를 당하게 했던 이 뭐 뇌를 다치게 하는 2번이나 사고 당했잖아요. 그 사고 당하는 원인을 이분이 뭐 제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실수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캐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놀랐는데,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요즘 세상은 옛날에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내가 뭔가를 알기만 해도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됐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실행하는 사람이 진짜 그 힘을 갖는다.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느냐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 아니다. 방법만 알면은 새로운 것도 얼마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또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따라야 된다. 물론 조언은 내가 참고할 수 있지만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공시생분들, 그 다음에 좀 팔랑귀라고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쭉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닌데 그냥 강사님 말대로, 그냥 친구 말대로 이렇게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내 인생에 만약에 실수나 실패가 찾아왔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저 강사를 잘못 선택했어. 그건 너무 비겁한 거죠. 주체적인 인생을 사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내 스스로의 선택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천재는 있다. 천재란 존재하지 않는다. 천재란 방법이 좋은 사람이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아까 리미트리스 모델 있죠. 리미트리스 모델. 한계가 없다는 모델. 거기에 따르면 타고난 천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식 전환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인드셋을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는 몰입할 때 하기 전에 이유를 꼭 알아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이 책의 주제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마법의 질문이 뭐냐면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5가지 범위로 나눠지는 질문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이 책에 처음에 스퍼시픽, 좀 세부적인 질문, 메저러블, 그 다음에 계량이 가능한 질문, 그 다음에 액셔너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질문, 리얼리스틱,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거 말고 진짜 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타임 베이스드, 마감 시간을 정해놓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라는 거는 목표 설정을 함에 있어서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스마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원칙을 지켜서 목표를 설정하면 내가 훨씬 더 몰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추상적인 목표, 대통령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쳐. 이런 거는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게 스퍼시픽이다. 이것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5가지 질문들, 이 책이 또 좋은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직접 해볼 수 있는 레슨들이 적혀 있어요. 한번 해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책을 따라가시면서 여러분의 좀 인생과 삶, 설계를 좀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너무 이성적이죠, 뭔가 느낌이. 내 마음에 좀 와닿는가? 첫째, 나의 어떤 지향점과 같느냐? 인생을 크게 봤을 때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들이 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는 건 단기 목표고 내 인생의 최종적인 가족이 웃는 얼굴, 나의 어떤 행복,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나의 최종적인 행복이겠죠.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잘 되는지 보기 위한 5가지 수단이 있는데, 첫째가 헬시, 건강한 것이냐, 이게 과연 내 건강에 어떤 문제 안 생기는 건지, 인주어링, 그다음에 내가 지속 가능한 건지, 세 번째 얼러링, 매력적인 목표인지, 그다음에 렐러번트, 현재 하기에 적절한 어떤 목표인지, 그다음 마지막이 truth, 이게 진정으로 나한테 좀 와닿는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이제 구글 우리 메이크 타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인생의 우선순위부터 놓고 한번 봐야 된다. 근데 이 책에서 훨씬 좀 자세하게 기준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물론 일본 책 중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디테일함에 또 강하거든요. 시간 관리 책들은 그런 쪽이 좀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두뇌 에너지가 있어야만 몰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좀 보충을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관리는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많이 먹어야 몸이 잘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좀 마인드, 멘탈적으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정말 긍정적인 멘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뭔가 습득을 통해서 뇌 가소성을 통해서 활발하게 내가 뇌를 더 넓힐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새로 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다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몰입할 때는 어떤 습관이, 여러분들 이거 이제 미국에서는 절차화라고 하거든요. 절차화라고 하는데 어떤 내가 조그만 사고가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걸 미국에서 절차화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몰입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뭔가를 딱 하면은 행동으로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이거는 온 스위치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절차화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습관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4가지 정도 설명을 크게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무조건 잘게 나눌 것. 조그만 것부터 실행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자동 조종 모드. 이게 온 스위치인데 내가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절차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절차화가. 자동으로 그냥 돼버렸다. 자전거 타는 법이 어떻게 될까? 페달을 뭐 어느 정도 힘으로 돌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전거 타고 앞에 차가 있으면 브레이크 잡는다. 이런 게 자동 조종 모드가 되는 거예요. 몸을 자동 조종 모드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자동 조종 모드 다음에는 이제 윈 기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설계할 때 과연 이게 나에게 맞는 습관인지 보는 또 척도가 3개가 있어요. 첫째가 want,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이 습관을 하는 걸 내가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뭐 4시 반에 일어난다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하시는 거 있죠. 진짜 원하는 건지 생각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innate, 이게 과연 내가 타고난 어떤 나의 내재성과 맞는가. 나는 올빼미형 인간인데 아침형 인간을 도전하는 게 맞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 now,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습관이도 한번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윈 기법이라 그래서 습관을 설정할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제 많은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침 루틴. 아침 루틴을 잘 짜면은 이제 좀 더 좋은 삶이 열린다는 건데, 뭐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의 유행이에요. 제가 옛날 공부하는 뭐 15년 전에도 학생 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되니까 뭐 저녁에 공부하는 사람 좋다는 말도 나오고 하나의 흐름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시겠죠. 책이니까. 그죠?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사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목표를 향한 강렬한 몰입은 어디서 나오는가? 몰입의 4단계, 집중의 5가지 조건, 몰입의 장애 제거. 이건 제가 여기서 이제 다 말씀을 해드려 버리면 책의 너무 중요한 부분을 너무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께 과제로 한번 남겨드려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도 몰랐는데 이런 사고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지금 서양에서 이제 유명한 공법책이 크게 뭐 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고, 다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몰입 같은 거 하지 말라고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짐 퀵 이분이 이 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목, 몰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몰입이 4단계로 나누고 집중 5가지 조건, 장애는 어떻게 제거하는가,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잠재력을 터뜨려서 나를 넘어서는 이제 한계를 어떤 억제하는 거 풀어내는 방법이 이제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첫째가 성공과 노력의 핵심이 바로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이 집중의 3가지 방법이 방금 말씀드렸던 목표를 향한 강력한 몰입과도 좀 강렬한 몰입과도 합쳐져 있죠. 이 부분도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 훨씬 많이 남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조금 빠르게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이 책에 진짜 진가들이 모여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낡은 공부 방법에서의 탈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벼락치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필기 같은 것들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다 적는다든지 중요하다고 말한 부분 다 적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일단 벼락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길게 보라는 건데, 물론 이건 동기부여 측면이랑 공법 측면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 필기력 업그레이드는 팁이라 그래서 먼저 think,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identify, 이게 필기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priority, 그 다음에 내가 우선순위를 둬서 필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적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녹음해놓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필사를 해보는 건데, 녹취를 해보는 건데, 그런 거는 글쎄요, 7번 읽기 공부하면서 그런 방법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조금 집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나 어떤 진짜 완결성을 추구하시거나 나는 무조건 수석하겠다 이런 분들 하셔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조금 측정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 암기법에 대한 얘기도 이분이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MON 기법, MON 기법이 모티베이션,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될까?
observation. 어떤 이거는 외울 대상이 있는 건지 없는지, 외울 대상인지 아닌지 좀 분별을 해야 되고, 이건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메소드. 내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본다. 거기서는 장소 기억법이라든지 궁정 기억법, 청킹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많이 올려뒀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도 대표적인 기억법인 장소 기억법을 베이커 패러독스. 베이커 빵 굽는 사람이거든요. 빵 굽는 사람이지가 아니라 하얀 큰 모자, 그 다음에 향긋한 냄새를 떠올리면서 빵 굽는 사람으로 가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조슈아 포어가 지은 기억력 천재들의 비법이라는 책에도 나오고 제 어떤 영상에 훨씬 더 상세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 여러분들이 여기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쁜 습관을 일단 지적을 해줘요. 같은 부분 자꾸 읽다가 졸다가 읽는 습관, 이거는 습관의 문제기라보다는 집중력의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읽는 방법, 이런 부분들, 독해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진짜 하시면 안 되는 게 속으로 소리내서 읽는 거. 속발음 하지 말라는 것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근거도 좀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독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 25%에서 100% 정도 높아지는 방법으로 바로 짚어가며 읽기를 추천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 눈알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며 읽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도 실제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올려드린 그 읽는 힘 영상 3편에 보시면은 1, 2, 3편 중에 보시면 제가 손으로 짚어가면서 막 읽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를 깊고 넓게 만드는 방법으로 다중지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아인슈타인의 말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천재 유형도 설명 안 드렸었는데, 우리 이 책에서 말하는 천재가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발전형 천재, 그 다음에 소통을 잘하는 불꽃형 천재, 그 다음에 큰 그림을 잘 보는 템포형 천재, 그 다음에 모두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잘 챙기는 강철형 천재,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대요. 이 천재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재능이라는 게, 지능이라는 게 바로 공간, 신체 운동, 음악, 언어적인 분야, 수학이라든지 논리, 대인, 그 다음에 성찰, 탐구, 이렇게 너무나 많은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는데 내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나도 천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장점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구나 하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야의 전환이라는 거는 나도 이 분야는 천재일 수 있어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 사고법, 사고를 깊고 넓게 만드는 방법으로, 첫째는 내가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파악을 하고 해결법을 고안을 해서 실행에 옮겨보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추론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단계 사고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게,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 두 번째 책을 썼는데 제 두 번째 책에도 이런 내용들 막 써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참 재밌게 읽었어요. 참 굉장히 많이 배웠고, 요즘에 서양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구나, 이런 점은 좀 보완이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부분은 좀 새로운 책으로 봤으면 좋겠구나, 저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재밌게 읽었거든요. 여러분들께도 좀 새로운 어떤 지식의 어떤 내지는 발상의 전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이 책이 여러 개 분야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고 1위를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은 서양의 명사분들이 추천하는지 저는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책 사서 읽어보시면서,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드린 배경 지식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책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두고두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음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미란 표현이 좀 낡긴 했는데 여러분들 것으로 좀 만드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